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잡았을 때 뭐 단타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급할 거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밑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8만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게 뭐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VIP 방에다가만 따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좀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잡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CPI를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속해서 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뉴스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13년 만에 최고치 5%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를 놓고 보면은 2008년도 이후로 좀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유가의 상승으로 이제 물가 지수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연준에서 그럼 무엇을 준비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카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는 좀 그려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냥 무작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시장 파악도 안 되고 종목에 대해서 접근으로 수익만 쫓아다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거를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을 오늘 따라서 타고 들어가기보다도 확실하게 고개를 들고 바이오 종목의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만약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바이오 종목 때문에 그렇게 고생은 안 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폭이 어제 굉장히 컸어요. 뭐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뭐 지금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이 나왔고, 뭐 알테오젠, 그리고 뭐 안트로젠, 메드팩토, CMG 제약, 이런 것들이 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 자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리바운딩도 클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인 가격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리바운딩으로 좀 세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이 주도 섹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보통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 희망이 생기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절망이 생기고,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희망이 생기면서 좀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지금 시장 자체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착시 효과로 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 내에는 없어요. 포트 내에 바이오 종목이 하나도 없고, 최근에 들어갔던 게 휴재를 우리가 21만 9천원에 딱 들어가서 깔끔하게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어제 24만 9천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휴젤 인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휴젤 4%, 그리고 뭐 휴젤 또 4%, 그리고 5%, 3%, 이렇게 11%, 10%, 11%.
1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바이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설프게 들어가서 진짜 막 미친 듯이 물리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계좌 때문에 굉장히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주말 동안 금요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주말까지만 딱 이벤트 선착순 50명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1개월 하시면은 10일 추가를 해드리고 2개월 하시면은 30일을 추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이래도 계속해서 뭐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몇 프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언정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끝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저평가받고 있는,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주가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3월달 중반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지수가 빠지고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고 되돌아보고 하면은 그래도 오른 섹터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뭐 KB금융이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1월 중순부터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3월 말까지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신한지주도 상승이 똑같이 나왔던 부분, 은행 쪽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의 차트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은행권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다른 쪽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VIP방은 오늘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뭐 지수가 빠지면 빠져도 오히려 우리는 수익적인 부분으로 크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재무적으로 놓고 봐도 너무나도 지금 괜찮은 종목이에요.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것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퍼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결국에는 이런 것들, 금융 쪽의 차트가 높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좀 매집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 이렇게 생긴, 자,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뭐 선착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회비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들 6월달 7월 중반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은 회비 44만원, 진짜 우스갯소리로 100만원 200만원 그냥 한순간에 까이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잘 잡는다, 중심을 잘 잡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혼자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크게 된통 당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오늘 수소차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뭐 평화산업이 올라가고 평화홀딩스가 올라가니까 뭐 상하프론테크, 그 다음에 뭐 GMB 코리아, 성창오토텍, 그 다음에 뭐 JNK 히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저는 좀 수소 관련해서 묶어두고 잡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보면은 두산퓨어셀 좀 안정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결국에는 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시장 특징 자체를 여러분들도 뭐 느껴보셔선 아시겠지만, 뭐 이거를 못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런 브리핑을 안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걸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요즘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뭐 주도 섹터가 당연히 없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뭐 2차 전지가 가네라고 하면은 다음날 다시 조정, 그리고 철강 이쪽이 조정을 주네 하면은 다음날 또 상승을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갔는데 오늘 그렇게 시원하게 가는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기저기서 롱숏이 계속해서 난무를 하고 그다음에 시소 게임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직접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부분인데, 이거를 못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계좌 진짜로 심하면은 반토막까지도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종목 있잖아요. 뭐 BDI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순간에 잘못 걸리면은 계좌 진짜 반토막 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뭐 1%가 됐건 2%가 됐건 3%가 됐건 무조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차라리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기기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바텍이 또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적용해 드릴 거고, 선착순 50명 이거 금방 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연락 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VIP 방은 항상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편안한 종목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VIP 방에서는 굉장히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놨어요. 왜냐면은 또 포트를 완전 뒤집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 계속해서 하면서 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금호석유, 뭐 더존비전 이런 것들 수익 인증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돌아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또 이거 계속해서 밀리고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나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빠른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서는 오히려 포스코가 조금 더 삼성전자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 쪽이니까 어차피 1분기 때 굉장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IT, TV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왔고, 반도체 쪽에서는 안 나왔던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1분기 때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우면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좀 IT 이쪽에서도 분명히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부터는 이제 디램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11분기 만에 삼성전자가 왕자를 다시 한번 좀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 그리고 추론 같은 논리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계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 좀 더 비중을 갖고 있냐라고 보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비중을 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70%, 메모리 반도체가 30%,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대부분이 메모리 분야에서 좀 발생을 하고, 특히 D램, 뭐 세계 마켓 쉐어를 뭐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여기 메모리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게 PC, 스마트폰, 뭐 태블릿,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AI,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인데, 결국에는 D램 같은 경우, D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기억이고,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영구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D램이 뭔지 낸드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신데, 제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좀
누가 뭐 사라고 뭐 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부를 하시고 디램이 뭔지 낸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사업 분야가 있고 로직이랑 옵티컬 분야인데 전체 시장의 3%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흐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삼성전자 영상 찍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벤트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계좌 조금이라도 손에 안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착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가 한순간에 박살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찾으시는 게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